는 현재 코레일, 이동통신사와 함께 안전문 오작동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버스도 수소 시대가 열렸습니다. 충북 첫 수소버스가 다음 달 충주에 도입됩니다. 청주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 수소 생산에 도전합니다. 전국 최초로 이걸 성공시킨 충주의 선례가 모델입니다. 흔히 접하기 힘든 전통공예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5일까지 열리는 청주 전통공예 페스티벌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수소연료 이용이 확대되면서 충북에서 처음으로 충주에 수소버스가 도입됐습니다. 이 수소버스 모두 저상버스라 환경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모두 살리게 됐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경유 저상버스와 다를 바 없는 모양새. 하지만 수소와 물만을 연료로 하는 수소 저상버스입니다. 충북 처음으로 충주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30분 충전에 5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런 수소버스 6대를 시내버스로 투입합니다. 연말까지 2대 더 늘려 도심 3개 노선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입되는 버스는 시내 쪽에는 저상버스가 운행하기 좋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을 많이 하고 그 시외 쪽에는 방지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건 단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들 버스에 수소를 공급할 충전소도 다음 달 1일 문을 엽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국비 42억 원 등 90억 원을 들여 추진한 끝에 충전시설과 저장소를 석 대씩 갖췄습니다. 버스를 우선 충전하고 남는 건 일반 시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쉬는 날 없이 운영합니다. 친환경 대중교통을 위해서 수소버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충전량은 수소버스는 35대가 가능하고요. 일반 승용차는 280대 정도 가능합니다. 이들 수소버스는 저상버스라 환경은 물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도 향상하게 됐습니다. 충주 지역은 기존 모든 저상버스를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폐차해 지난해부터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대가 더 늘어났다고 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타고 나갔을 때 얼마 걸리지 않고 차를 탈 수 있어야 되고. 충주시는 이달 중으로 노선을 확정한 뒤 개통 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시도 처치곤란이라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신에너지원인 수소를 뽑아 쓰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충주에서 시작된 음식물 쓰레기 수소 생산이 성과를 나타내자 충청북도가 이걸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한 충주 수소 융복합 충전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혼합물인 바이오가스에서 메탄을 분리한 뒤 수소를 뽑아냅니다. 요즘 여기서 얻어내는 수소는 하루 0.5톤. 충주 지역 모든 수소 차량의 수요보다 많습니다. 바이오메탄에서 수소를 뽑으면 친환경 그린 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일반 수소보다 값도 저렴합니다. 국제유가가 요동쳐도 충주 수소 충전소의 충전비가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이유입니다. 지금의 도시가스 가격이 거의 2배 정도로 올랐어요.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부생적으로 나오는 가스이기 때문에 국제정세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가격이 변동되지는 않았어요. 충주에 갖고 있는 수충전소에 저렴하게 무선적으로 공급을 해서. 충청북도는 충주에서 처음 선보인 이 정부 실증 사업이 성공을 거뒀다고 판단해 청주로 확대합니다. 인구 85만 청주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 분뇨는 매일 430톤 정도.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수소를 뽑으면 하루 최소 4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내 수소 승용차가 779대, 내년에 버스를 포함해 450대가 더해져도 모두 자급 가능한 양입니다.
버스로는 한 240대, 승용차로는 한 1200대 정도 되는데 보통 가스를 완충하지 않기 때문에 그 2배 이상으로 더 이렇게 공급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국비 포함 1,800억 원을 확보해 2026년까지 공공하수 처리장에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소 생산과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융복합 시설을 추가 구축하는 데 100억 원대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게 숙제입니다. 충청북도는 가까운 미래의 수소시장 선점을 위해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표는 오는 2024년 예산에 반영해 2026년 청주 바이오가스 시설 완공과 동시에 수소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가 발표된 가운데 충북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평일 기준으로 2달여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추가된 감염자는 977명으로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을 제외하면 지난 7월 11일 이후 가장 적게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한 사람의 전파 위험도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기준치 1을 크게 밑도는 0.65를 기록했고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도 6.6%까지 떨어졌습니다. 충북 누적 확진자 수는 76만 8,692명을 기록 중입니다. 12대 충북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3.9% 올려달라는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 의정비 가운데 현행 3,900만 원인 월정수당을 5.7% 인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반영될 경우 충북도의원 연간 의정비 총액은 222만 원 늘어난 5,922만 원이 됩니다. 도의회는 전년 동월 대비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인상폭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상회함에 따라 오는 30일 2차 회의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예 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전통 공예의 가치를 오롯이 느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작품들도 모였는데요. 청주 전통공예 페스티벌이 3년 전 첫 비대면 개최에 그쳤던 아쉬움을 딛고 올해는 대면으로 관람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얼핏 보면 붓으로 그려낸 회화일까 싶지만 숯에 달궈진 인두로 한지를 태워 그렸습니다. 종이를 태워 그림을 그리는 한국의 전통예술 낙화입니다. 손의 압을 조절하며 여러 번 겹쳐 태워 깊이를 더해 조선시대 화가 강세왕의 산수화를 불의 예술로 재해석했습니다. 충북 출신 낙화장 이수자 김유진 씨의 작품으로 그의 아버지는 50여 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국내 단 한 명뿐인 낙화장 김영조 장인입니다. 400년 넘게 이어진 전통 낙화의 명맥을 잇고 있는 부녀의 예술로는 태움의 미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뜨겁게 달구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그리느냐, 느리게 그리느냐, 그리고 힘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그 세 가지를 순간순간 조절을 해가면서 그 색깔을 내는 겁니다. 형형색색의 자수병풍처럼 전통을 재해석하는가 하면 말꼬리 털을 한 땀 한 땀 엮어 만들어낸 통영의 전통 가처럼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다채로운 장인들의 작품도 있습니다. 흔히 그림에서 만났던 십장생을 나무 위의 양각기법으로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지름 1.5m의 대형 목조각의 각종 산수 형상은 마치 살아있는 듯합니다. 나무에 십장생을 또 직접 새겨서 이렇게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을 보니까 옛날 그 전통적인 장인들의 깊은 그 어떤 미학적인 측면도 이렇게 느끼게 되고, 도내 다문화 가정 자녀, 중증 장애인 등 일상에서 쉽사리 문화를 접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이 지역 공예 명인들과 함께 만든 400여 점의 공예도 함께 전시장을 메웠습니다.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고리타 문화다, 이제는 따분하다, 다소 재미없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을 좀 변모해서 저희가 좀 더 쉽고 재미나게 즐길 수 있도록 탈바꿈하고자 하고.
전통 공예의 정수와 향유의 가치를 집중 조망한 이번 청주 전통공예 페스티벌은 오는 25일까지 문화제조창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내일 청주도심에서 600명 규모의 가두 행진이 예고됐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중심으로 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는 물가와 기후변화 대책, 노동권과 농민 생존권 확대 등을 촉구하기 위해 내일 낮 2시부터 충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상당공원까지 1.4km를 행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집회 구간 2개 차로를 통제하고 기동대 1개 중대와 교통관리 인력 1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단양군 적성면의 한 광산에서 굴착기로 작업하던 50대가 무너진 암석에 깔려 숨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신고 1시간 만에 입구에서 1km 지점에 있던 50대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의 조류경보가 회남 수역에 첫 발령된 지 한 달 만에 3개 수역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 추동 수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연속 기준치인 1ml당 1000개를 넘어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추동 수역은 문희 수역과 함께 취수탑이 있는 곳이지만 기준치 이상의 조류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금강청은 집중호우와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상류에서 발생한 녹조가 하류로 이동한 데다 비점 오염원 유입도 늘었기 때문에